다음은 이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1, 2지 신고 이 내용이 터지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11월 5일까지는 일단 추모를 하겠다. 네. 그래서 선수습 후 대책적으로 가겠다 했는데 이제는 추궁적으로 강공 모드로 공세적인 자세로 방향을 지금 전환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 기간까지 자제해라, 정쟁을 자제하고 네. 그다음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가 안 갔습니다. 딱 하루도 그걸 한지 그 눈물의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어떤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이번엔 좀 좋은 얘기가 꽤 많았어요. 네. 적극 협조하겠다. 그리고 또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 굉장히 그 사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녹취록을 전후해서 물론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부터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비판을 먼저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군부를 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참는 것인지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의 중요한 호재로 삼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112 신고 내용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부터 포문을 열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완전히 이 태도를 바꿨어요. 그리고 네. 이 방향도 바꿨고요. 그래서 지금 남영희 위원장을 안에서 왜 퇴진 바로 그러니까 이틀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퇴진을 외쳤던 남모 씨의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내부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 남영희 씨. 예. 근데 지금 그 분위기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리어 남영희 위원장을 내부 커뮤니티에서 막 띄워주고 하는 분위기로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은 다 살릴 수 있었는데 아까운 그 젊은이들이 정부 무능이라든가 경찰의 이런 태도 때문에 방치로 이렇게 죽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제 녹취록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고 112 녹취록 네네. 모든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누구든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 포문을 열었고 의원들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참사다. 과실치사, 직무유기 혐의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상호 의원 얘기도 하나 하면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서 상당히 책임에 대해서 좀 거리를 뒀어요. 예. 서울시장까지 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뭐 예를 들자면 그리고 용산구청장이 태도를 잘못한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야 된다. 이것은 이 세월호 때와 다른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 감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녹취록이 결정적으로 좀 분위기를 바꾼 건 맞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양금희 수석 대변인이 경찰의 대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하면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제2 세월호 참사로 이렇게 흘러가는 정치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경계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많고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그 촛불 행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뭐 청계광장 그런 쪽에서 그동안 집회를 해왔고 거기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등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5일 저녁 5시에 시청 앞에서 이태원 대참사 추모 집회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지금 공세에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결성이 됐냐면 4월 달에 결성이 됐어요. 그랬대요. 5월 10일 취임식 한 달 전에 결성이 돼서 김민석이 형 김민웅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민웅이가 김민석 의원 형입니까? 친형이에요. 아, 경희대 전 교수죠. 지금 명예교수죠. 그렇죠. 경희대 교수. 그 우희종 또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네네네. 옛날에 더불어시민당인가 그 대표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임대표더구만요. 예. 그래서 김민웅이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촛불연대라는 곳이 어쨌든 이미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퇴진을 목적으로 한 그런 그 집단이니 얼마나 지금 이 이태원 사고를 세월호처럼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그런 수순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국적으로 총 동원령이 내린 것 같아요. 뭐 호남에서 오는 사람은 35,000원, 뭐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은 15,000원. 그런 뭐 이 홍보 팜프렛이란가요? 뭐 광고도 네. 내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한 두 번 정도 주말 집회를 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네. 동원한 것만 있었고. 네. 근데 이번에 뭐 총력전을 기울여서 아마도 뭐 10만이 모이자 100만이 모이자 점점 더 크게 할 겁니다. 김어준 등 이제 나서겠죠. 100만 촛불로 무슨 이태원 참사를 지금 일으킨 뭐 정권을 퇴진시키자. 아유, 눈에 지금 딱 선합니다. 물론 이런 빌미를 준 정부 잘못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시작되기 전부터 퇴진을 위해서 뭉친 이런 집단이 하나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다시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참 너무 그 세월호나 혹은 광우병의 재판이 지금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퇴진운동 그리고 김건희 특검 네. 이런 것을 이번 이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뭐랄까 빌미 삼아서. 불쏘시개 삼는다 네네. 그럴까요? 네.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일일이 이 신고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로 갈 네. 것은 너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또 그래서 하나 이것에 대한 예, 그 말씀하십시오. 정치적 이용, 예, 예. 세월호 때처럼 예, 예. 이렇게 지금 가게 될 경우 또 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어려움, 뭐 안보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네. 국가마저 분열할 경우 정말 과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솔직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지금 안도에 한숨을 쉬길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지금 새로운 폭로가 이어지고 그 폭로가 자신을 향해서 칼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의 그런 지금까지 악행들이 다 드러나기 직전인데 지금 이 시선을 완전히 이쪽으로 돌리게 될 계기가 됐거든요. 물론 제가 그 사람이 직접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그런 모멘텀이다라는 모멘텀인 건 사실이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더 선전선동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지금 검찰의 수사라든지 또는 소환 또는 앞으로 뭐 기소 이런 것들을 아예 무력화시키려는 그렇게. 그런 행위로서 이것들을 더 키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재명 수사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막바지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도 아주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은 이재명 수사 이 측근들 수사는 어느 정도 뭐 소환도 하고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 는 몸통이 아니고 네네. 깃털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핵심은 몸통이란 말이에요. 네네. 나아가서는 이제 이재명 수사가 끝난 뒤에 문재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서해 피격 사건이라든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구속까지 지금 된 상태고 네. 그 윗선 수사가 지금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서는 계속 여기에다가 지금 총력전을 완전히 기름을 총력전을- 부어댈 것 예, 아니에요. 총력전을 기울이겠죠. 근데 이게 직전이었거든요. 사실은 모든 예. 왜냐하면 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뭐 이런 것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다 지금 이 공소장 이외의 사실들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서도 유동규 본부장이 계속 새로운 어떤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가려져서 보도도 되지 않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그런 빈소라든가 이런 데서 좀 정치적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를 요청하고 추모하라. 정치적 이용하지 말라. 그런 분위기들도 형성은 또 돼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뭐 한동훈 장관도 전화로 갔다가 뭐 좀 욕설 비슷한 네. 것을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옆에 있는 보면은 시민들이. 제발 정치화 하지 말라, 제발 추모만 하라. 특히 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네. 2차 가해,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막 일부 그 이상한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학습 효과가 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구나. 거기에 그렇죠. 대한 국민적인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 이런 것들도 발휘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나마 이번에 좀 달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세월호 때나 혹은 다른 상황들과 분위기가 아니 그때와 지금은 사실 다르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들어갔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부터 거의 분 단위로 조치를 했거든요. 11시 반에 첫 번째 지시를 하고 0시 15분, 그 다음 0시 45분, 1시, 뭐 1시 45분 이런 식으로 거의 몇십 분 단위로 계속 지시를 내리고 상황을 보고받고 바로 또 2시에 1시에 긴급상황 점검회의하고 이런 모습이 알려지면서 어느 정도 정부의 신뢰가 쌓이면서 이 상황을 정쟁으로 뭐라 하지 마!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다. 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지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과거 무슨 박근혜 세월호 무슨 7시간이니 이런 얘기는 지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유언비어가 지금 난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심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팩트 체크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하나는 거기 이태원 헬로윈 축제 때 과거에는 일방 통행을 했고 폴리스 라인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온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그 음모론의 대가 음모론을 쏟아내는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아니면 말고의 김어준이 아예 자기 뉴스 방송에서 그것도 공중파를 이용한 뉴스 방송에서 단언을 하더구만요. 옛날에는 그 폴리스 쳤습니다. 내 기억에는요 하고 기억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영상 있습니다. 하고 그 동영상이 또 이렇게 퍼집니다. 나중에 커뮤니티에 보면 폴리스 라인도 있고 사람이 없는 골목이 나와요. 이게 다 생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방 통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실조차도 없고 그거는 문재인 정권의 이 자료도 다 있습니다. 경찰청이 뭐 정권 바뀌는데 뭐 데이터를 조작을 합니까? 구청장이 바뀌는데 그 구청의 어떤 그런 공문들이 전부 다 뭐 갑자기 조작이 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방 통행으로 간 적도 없고 그런 어떤 뭐 폴리스 라인을 쳐갖고 통제한 적도 없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스 라인도 뭐 작년인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 거리두기. 거리에서 인파가 이 차도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런 정도는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800명을 내년에는 투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나도는데 이번에는 137명 경찰 투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이 아닙니다. 800명 할로윈 기간을 맞아서 800명을 투입한 건 경찰만 800명도 아니고 그 안에 수많은 뭐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뭐 이 공무원들이라든지 기타 다 포함된 어떤 숫자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태원 지역에 800명을 했다는 게 서울 아니라 전역인 것 같더라고요. 서울 전역이요. 그 당시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홍대, 강남 뭐 이렇게 해서 거리두기에 대한 캠페인 차원에서 이 통제를 하겠다. 그리고 적극 협조해달라. 이런 인원들로 해서 800명 있는 거지 800명을 이태원에 출동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뭐 행적 중에 3시간이 사라졌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그 10시 15분 해서 첫 그 사고가 나고 그 보도가 되기고 밤 12시부터 KBS가 특보 체제로 바뀌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 다음부터 커뮤니티에 이거부터 떠올라요. 3시간 부재설. 아니, 뭐 몇 시간, 그 3시간인데, 10시 15분부터 12시, 2시간도 안 됐는데, 3시간 부재했다라는 이 얼토당토안한 가짜뉴스, 아니, 그 전에도 보고를 받고 계속 2차례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시에 대통령실에 나오고 또 2시 반에는 정부 청사로 가서
광화문 청사에 가서 상황 점검하고 중대본 예. 그 지시를 내렸고요. 그래서 불가능하죠. 시기상으로도 불가능한데 아예 이자들은 준비했다는 듯이. 예. 지금 막 그냥 없는 얘기 있는 얘기 해가지고 막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지금 이 국민들로부터 묵살을 당하는 그 설이 바로 3시간 부자설입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처음부터 알았거든요. 다 동선이 다 일일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뭐 대통령실도 적극적으로 알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런 엉터리에 당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그렇게 대응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 경호 인력을 빼갔다든가 이런 것들도 뭐 지난번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용산서에서 경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의 경호를 담당하는 인원이 따로 배치가 되고 또 경찰 내에서도 101 부대라고 해서 101 대대라고 해서 아이의 경호 인력이 있습니다. 101, 202 예. 경비대가 있지 않습니까? 경비대. 예. 용산에서 하는 것은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 그 교통경찰관 한 15명 정도가 이제 조금 그 참여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경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렇죠. 뭐 700명을 동원했다는데 용산경찰서 전부 다 해도 700명이 될까 말까 이런 엉터리 얘기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마구 추측성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뭐 낮은 지지율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부러 일으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거야말로 유언비어 아닙니까? 읽어보셨어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압사로서 그렇게 사람이 죽지 않는다. 저건 독가스를 뭐 유포, 뭐 살포를 했다는 등 정말 상식적으로 인지 아까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광우병의 내송송 구멍타기라든가 뭐 천안함 자초설 뭐 잠수함이 무슨 충돌설 뭐 여러 가지 이런 설설들을 퍼뜨렸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악한 의도를 갖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때 재보선 시절에 생태탕에 페라가모 그거 이 김어준이가 TBS 뉴스공장에 불러갖고 5시간 이거를 인터뷰를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사실이면 왜 안 드러납니까? 다 허위라는 것이 다 드러났는데 이번에도 오세훈 시장이 또 추모하러 왔다가 30일 날 이태원 현장에 이렇게 왔다가 뭐 포리스 라인을 도망을 갔다 뭐 현장에서 달아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라는 거죠. 차를 몰고 이제 가는데 폴리스 라인이 있으니까 경찰이 이제 폴리스 라인을 들었나 봐요. 들었는데 그 차가 높잖아요. 이 전고가 높아서 좀 높은 그게 차들 위에 있잖아요. 이제 걸려서 쭉 가느라고 마치 폴리스 라인을 그냥 뚫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것도 역시 가짜 뉴스죠. 그러니까 이런 유언비어 가짜 뉴스가 지금 아주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는 데다가 일부 좌파 언론이라든가 방송에서 이것을 또 확대 재생산해 내고 있고 그 가능성도 재생산할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려보는 그런 도리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은 지금 없잖아요. 인터넷에 막 올렸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성숙한 국민 의식만이 그런 유언비어, 가짜뉴스, 루머 등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태원 참사 사건 정말 모든 국민들이 지금 트라우마를 느낄 정도로 가슴이 아픈 사건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진상도 명확히 가리고 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양식으로 막아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